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의 비밀은 따로 있었다. 영자 씨는 좋겠다. 아들, 딸들이 그렇게 자주 온다면서? 개모임에서 누군가가 부러운 눈으로 물었다. 영자 씨는 잠시 웃다가 말했다. 글쎄,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말이야.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자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누구는 전화 한 통 받기 어렵고 누구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영자 씨네 집은 달랐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고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전화는 빼먹지 않았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비결이 있을 거야. 영자 씨는 사실 젊었을 때 엄한 엄마였다. 아이들 숙제도 꼼꼼히 챙겼고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도 쳤다. 집안일도 제대로 해야 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깐깐해? 딸이 투덜거리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자 영자 씨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이었다. 딸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딸은 일을 하느라 바빴고 손주들도 학원에 가느라 정신이 없었다. 밥 한 끼 먹고 나왔는데 괜히 마음이 쓸쓸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애들 봐줘서 너무 편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딸을 도와주러 간 건데 왜 딸 눈치를 보며 살았지? 그날 이후 영자 씨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자식을 붙잡는 부모가 아니라 편하게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딸이 집에 오면 꼭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애들 공부는 잘 시키고 있니? 남편은 잘해주냐? 딸 얼굴이 굳어지는 걸 여러 번 봤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을 바꿨다. 왔구나, 힘들지? 밥 먹었어? 그냥 쉬어라.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다.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 뭐해요? 오늘 저녁 먹으러 갈게요. 아들도 달라졌다. 전에는 전화하면 용건만 말하던 아들이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그 말을 듣고 영자 씨는 놀랐다. 내가 뭘 했다고 애들이 이렇게 다정해졌지? 사실 특별한 건 없었다. 잔소리를 줄였을 뿐이었다. 예전에는 아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었다. 살쪘네. 운동 좀 해라. 돈은 모으고 있냐?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말한다. 왔구나. 얼굴 보니까 좋다. 그랬더니 아들이 집에 더 자주 왔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다. 엄마 반찬 없네. 내가 사올게. 영자 씨는 괜히 웃음이 났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돈 아껴 써라. 괜히 쓰지 마라.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래. 고맙다. 그 한마디였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생각했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부모였다. 전화가 와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집에 가도 잔소리 듣지 않는 사람. 그냥 얼굴 보고 싶은 사람. 며칠 뒤 개모임에서 다시 누가 물었다. 영자 씨, 도대체 비결이 뭐야?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별거 없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자식들이 오면 그냥 반갑게 맞아줘.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절대 묻지 마. 뭘? 영자 씨가 웃었다. 돈 얘기, 부부 얘기, 애 키우는 얘기.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알고 있었다.
그 세 가지를 묻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받는다는 걸. 그날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는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예전 같으면 안 온다고 했을 텐데.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고 있었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몇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의 공통점. 토요일 아침이었다. 영자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살짝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오늘은 아들이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온다는 말에 아침부터 분주했을 것이다. 반찬을 몇 가지 더 만들고 집안도 반짝반짝 닦고 아들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다. 이왕 오는 김에 뭐라도 해주고 가야지.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달걀, 멸치볶음 정도가 있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시장에 갔겠지만 그냥 문을 닫았다. 있는 대로 먹지 뭐. 영자 씨는 천천히 차를 끓여 혼자 마셨다. 얼마 후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왔어요. 아들이 들어왔다. 손에는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다. 이게 뭐냐? 엄마 좋아하는 빵 사왔어요. 영자 씨는 괜히 웃음이 났다. 예전에는 아들이 뭘 사오면 이렇게 말했었다.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샀어? 다음부터 사오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툭 던지듯 말했었다. 엄마는 사가도 싫다 그러고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편해. 그 말을 듣고 영자 씨 마음이 철렁했다. 그날 이후로 말을 바꿨다.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아들이 또 사왔다. 빵을 식탁에 올려놓고 둘이 마주 앉았다. 밥 먹었어? 아침 먹고 왔어요.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것이다. 엄마 집에 오면서 밥을 먹고 와? 그런데 요즘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아들이 소파에 기대 앉았다. 엄마 집이 제일 편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영자 씨는 알았다. 자식이 자주 오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편한 집이라는 것이었다. 아들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다. 엄마 반찬 별로 없네. 괜찮아. 나 혼자 먹는데 뭐. 아들이 웃었다. 엄마 옛날에는 반찬 엄청 해놨잖아. 영자 씨도 웃었다. 그때는 내가 힘이 남았지. 사실은 다른 이유였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오면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아직도 잘 산다. 나는 아직도 잘해준다. 그래서 더 만들고 더 준비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건 자식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이었다.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엄마 집 가면 미안해요. 왜? 맨날 해놓은 거 먹고만 오니까.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딸은 부담이었구나 싶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딸이 왔을 때 일부러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해놨다. 딸이 웃었다. 그럼 더 좋죠. 그날은 둘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상하게 그날이 더 즐거웠다.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켜더니 편하게 누웠다. 엄마 나 좀 잘게요. 그래라. 영자 씨는 이불을 하나 가져다 덮어줬다. 잠든 아들 얼굴을 보니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잘 차려놓고 대접하는 집보다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집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 아들이 한참 자고 일어나 말했다.
엄마 나 갈게요. 예전 같으면 붙잡았을 것이다. 저녁 먹고 가라. 좀 더 있다 가라.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래 조심히 가라. 아들이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 영자 씨는 한참 서 있었다. 괜히 마음이 따뜻했다. 붙잡지 않아도 오는 자식, 부르지 않아도 오는 자식.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았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식이 편하게 있다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잔소리하지 않는 집, 억지로 먹이지 않는 집, 붙잡지 않는 집. 그런 집에 자식은 다시 온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에 갈까?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라. 그냥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중얼거렸다. 예전엔 내가 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자식 마음이 멀어지는 부모의 말버릇. 영자 씨가 깨닫게 된 것은 잔소리만이 아니었다. 자식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말버릇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걸 깨닫게 된 건 딸과 통화하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 요즘 좀 바빠요. 딸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그런데 영자 씨 입에서 무심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할 시간은 있잖아. 말하고 나서 잠깐 정적이 흘렀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바빠요. 그 말에 영자 씨는 괜히 민망해졌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딸을 탓하려던 건 아니었다. 그냥 서운해서 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딸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자신이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려 보았다. 전화 좀 자주 해라. 왜 이렇게 안 오냐? 엄마 혼자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들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었다. 엄마 전화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다. 왜? 딸이 머뭇거리다 말했다. 맨날 미안하게 만드니까.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아이는 미안하다고 느꼈을까? 그리고 문득 알게 되었다. 자식 마음이 멀어지는 부모의 말은 따로 있다는 것을. 특히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서운함을 담은 말이었다. 엄마는 혼자야. 너희는 좋겠다. 나는 외롭다. 이 말들이 자식 마음을 붙잡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식 마음을 도망가게 하는 말이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었다. 남들은 자식들이 잘 오던데. 마침 딸이 옆에 앉아 있었다. 딸 얼굴이 굳는 걸 그때는 몰랐다. 지금 생각하니 딸 마음이 어땠을지 알 것 같았다. 그 이후 영자 씨는 말을 바꿨다. 딸이 전화하면 이렇게 말했다. 잘 지내지? 나는 잘 있다. 그랬더니 딸 목소리가 밝아졌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말이었다. 영자 씨도 모르게 자주 했던 말이 있었다. 옆집 영숙이는 아들이 자주 온다더라. 누구네 딸은 엄마랑 여행도 간다던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는 왜 자꾸 남 얘기해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덧붙였다. 그 집 자식은 그 집 자식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날 이후로는 남 얘기를 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돈 이야기였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노후가 걱정이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 사는 게 만만치 않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돈 부족해요? 그 말에 영자 씨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아들이 말했다.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했다.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아들은 걱정으로 들었구나 싶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돈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괜찮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더 잘 챙겼다. 과일도 사오고 반찬도 사왔다. 영자 씨는 점점 알게 되었다. 자식은 부모를 싫어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었다. 부모가 부담스러워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왜 자꾸 서운한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니 이유는 간단했다. 사랑받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 사랑받고 싶은 부모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뭐해요? 그냥 TV 본다. 심심하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와라.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괜찮다. 나는 잘 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한참 생각했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는 자식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자식이 멀어지는 건 큰일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말버릇 때문이라는 것을. 영자 씨는 차를 한 잔 따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직 하나가 남았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어려운 마지막 비결이 남아 있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니 더 가까워졌다. 영자 씨가 가장 늦게 깨달은 것은 따로 있었다. 잔소리를 줄이고 말버릇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었다. 예전에 영자 씨는 자식들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제일 먼저 딸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가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 갔어요? 아니. 그럼 가보세요. 혼자 가기 싫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나 오늘 회사 있어요. 그때마다 영자 씨는 서운했다. 엄마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말했다. 됐다. 혼자 간다.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눈물이 났다. 나는 자식들 키우느라 그렇게 애썼는데 정작 늙으니 혼자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이었다. 눈이 조금 내리던 날 무릎이 욱신거렸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다. 습관처럼 딸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멈췄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혼자 가보자. 코트를 입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길은 조금 미끄러웠지만 조심조심 걸었다. 병원에 가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보호자와 함께 와 있었다. 젊은 부부도 있었고 중년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잠깐 마음이 쓸쓸했다. 하지만 진료를 마치고 약을 받아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나도 혼자 할 수 있네. 병원 앞에서 따뜻한 붕어빵을 사서 하나 먹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데 생각이 달라졌다. 자식에게 기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식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딸이 전화를 했다. 엄마 뭐해요? 병원 갔다 왔다. 왜요? 어디 아파요? 별거 아니다. 딸이 놀라서 말했다. 혼자 갔어요? 그래. 딸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 대단하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기분이 좋았다. 그날 이후로 영자 씨는 조금씩 혼자 하는 일을 늘렸다. 장도 혼자 보고 은행도 혼자 가고 병원도 혼자 갔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은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은행 일 있으면 나 부르지 그랬어요. 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다. 내가 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요즘 든든해 보인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 늙으면 너희가 돌봐야 한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부담 없이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이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자식들이 더 다가왔다. 딸은 주말이면 가끔 반찬을 들고 왔다. 엄마 이거 해왔어요. 아들은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놔둘게요. 영자 씨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괜찮다니까. 힘든데 왜 들고 왔어? 하지만 이제는 말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만 했다. 자식들은 도와주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영자 씨는 점점 깨달았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더 사랑받는다는 걸. 기대면 멀어지고 혼자 서면 가까워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거실 창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영자 씨는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이제 자식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따뜻했다.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니 자식이 더 다가왔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필요한 거 없어요? 영자 씨는 한참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다. 없다. 나는 잘 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마지막이 하나 남았네. 영자 씨가 뒤늦게 깨달은 마지막 비결. 끝까지 사랑받는 부모의 마지막 비밀. 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영자 씨는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늘 고마웠다. 전화해주는 것도 고맙고 집에 오는 것도 고마웠다. 하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왜 또 뭘 사왔어? 힘들 텐데 오지 말지. 괜히 돈 쓰지 마라. 그게 자식을 아끼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반찬을 들고 왔을 때였다. 엄마 이거 해왔어요. 영자 씨는 무심코 말했다. 힘들 텐데 왜 써? 딸이 웃으며 말했지만 어딘가 서운해 보였다. 엄마 좋아하니까 했죠. 그날 밤 혼자 생각했다. 나는 왜 고맙다는 말을 못했을까? 자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다. 자식도 하나의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식는다는 걸 알았다. 그 다음에 딸이 또 반찬을 들고 왔을 때였다. 딸이 말했다. 엄마 이거 먹어봐요. 영자 씨는 반찬통을 받으며 말했다. 고맙다. 딸이 잠깐 멈추더니 웃었다. 엄마가 웬일이야? 둘이 웃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일부러라도 고맙다는 말을 했다. 아들이 전등을 갈아주면 말했다. 고맙다. 무거운 물을 들고 오면 말했다. 무거웠지 고맙다. 문자를 보내도 말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다정해졌다. 아들은 집에 갈 때면 꼭 말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딸은 전화를 끊기 전에 꼭 말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영자 씨는 점점 알게 되었다. 사랑받는 부모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부모라는 걸. 어느 날 손주가 놀러왔다. 손주가 귤을 까서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드세요.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는 맨날 고맙대. 그 말에 웃음이 났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아들과 딸이 다녀갔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집이 조용해졌다. 예전 같으면 쓸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잔소리를 줄이고, 말을 조심하고, 기대지 않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전부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집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왜 멀어지는지 몰랐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왜 자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는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부모라는 걸. 영자 씨는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참 잘 살았다.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의 마지막 모습은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라는 것.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생각나는 사람. 부담 없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게 자식에게 끝까지 사랑받는 부모였다. 영자 씨는 불을 끄고 누우며 혼잣말을 했다. 내일 아침에 딸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아니지, 기다려야지.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는 기다릴 줄 아는 부모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그날 밤 영자 씨 마음은 참 따뜻했다. 그리고 영자 씨는 알고 있었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길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공감되시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